안녕하세요. 시골 촌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뭐 분석 작업은 다 끝내놓고 그걸 여하이 하여간 많이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은 하고 있는데 뭐 일이 좀 밀렸던 게 급하게 처리할 게 있고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기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책을 출간하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또 이게 이제 막상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구독자분들도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하셨었는데 막상 이게 다 발표되고 나니까 아마 이 숫자 여기에서 좀 뜨아한 것 같아요. 이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집어넣어가지고 30대 222라는 숫자를 내놓고 나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숫자가 너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때 이걸 좀 단순화해 가지고 설명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호응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쨌든 밝혀낸 거는 그 수개표 이거잖아요, 이거. 이 개표 결과로 나와 있는 이 숫자에는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선거인수 부풀리기나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주로 해서 지금까지 분석을 하고 뭐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 투표지 분류기에서의 결과 예? 하고 이 기기에서 분류하지 못한 이 숫자를 사람이 재확인. 그러니까 결국 요건 기계가 한 거고 요건 사람이 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합계 숫자가 아니고 요 각각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 이 수개표를 적용했을 때 득표를 적용했을 때 뭐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막 같은 테이블에다 넣어놓고 예? 이 입력한 숫자를 막 이런 테이블에다 쫙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 자 이게 뭐 개표 율차 뭐 어쩌고 설명하기도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도 어디 다른데 이야기를 전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건 어쨌든 수개표 한 표가 있다는 걸 발견해 낸 거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 좀 부각을 시켜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뭐 한번 큰일 도모해 봅시다 하고 수원적 문제를 언급한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결국 거기에 제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수원정 쪽을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추 결정은 된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뭐 길을 가다가 뭐 다른 사람이 흘린 돈가방을 주웠다고 하면 주순 사람이 경찰에 갖다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건 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 제 자료를 이해시켜서 또 그분이 그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또 경찰이나 검찰을 이해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 이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뭐 축소되거나 아니면 뭐 왜곡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입력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내용하고 그대로를 다 제대로 하여간 그 밝혀질 수 있도록 나서야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책을 쓰는 거는 뭐 너무 오래 걸리고
막상 이게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책을 써내고 뭐 뭘 해도 그게 뭐 뭐죠. 나중에 이게 제대로 밝혀져서 뭐 시골촌부란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자료를 이 사람이 내놨다. 뭐 그 정도의 뭐 역사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뭉개지고 가다가 4.15 때 결국 사전선거 뭐 확률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해도 사전 득표율이 예? 당일 득표율보다 그렇게 높다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게 판례가 돼버린 상황에서 뭐 죽은 놈 뭐 잡고 있어봤자 뭐가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로 해서 수원 정권을 물고 늘어지면 이저 어쨌든 이거를 증명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를 내놨을 때 예? 수개표율을 막 왠지 뭔가 환산이 막 들어가고 추계가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득표 기계 득표율을 적용 예? 사람이 제약이 득표율을 적용해서 뭐 이렇게 유효수에다 더하고 막 이렇게 복잡해졌었는데 이거를 쏙 빼고 저는 사실 이게 환산이라는 거를 사전선거인 수를 다시 추계해내기 위해서 이거 환산한 숫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제일 첫걸음이 그거잖아요. 개표기 조작을 그럼 어떻게 하는데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가 서버랑 통신이 되거나 하여간 뭐 어떤 식으로든 통신이 된다는 것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면 아니면 제가 고발한 건으로 인해서 뭐 수사를 하다가 그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해서 밝혀지건 그래서 그 개표기 자체가 해킹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그 정도까지만 접근을 해도 제가 이번에 밝혀낸 그 개표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정도까지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발장 초안을 얼추 써놨는데 그걸 뭐 오픈하기는 그렇고 제가 뭐 이번에 공직선거법 공부를 좀 쭉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투표지 위조 또는 증감죄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벌칙 규정에.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2241표가 어쨌든 제대로 발표돼야 될 숫자를 발표를 안 하고 분류기에서의 숫자를 그대로 발표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한 사람은 투표지 증감죄 그리고 뭐 위원장부터 해서 팩스를 확인해야 되는 뭐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선관위의 그 팩스와 전산 입력을 비교해야 되는 그 담당 직원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투표수 증감죄의 방조죄? 증감 방조죄?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얼추 그 피고발인을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죄를 지킨 증거니까 투표지를 하나 놓고 빼고 하는 그 증감죄인데 이거는 투표지를 놓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고 2241표라는 숫자를 유효하게 득표된 거를 줄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국힘당 후보가 수개표 했을 땐 60몇 표가 더 나오는 표인데 그거를 줄였으니까 뭐 중감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일반인이 투표지 증감이나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인데 이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선관위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선거 관리에 관여한
종사원이잖아요. 그 종사원이 투표지 증감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최소 3년에서 10년 사이더라고요. 징역.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원한을 하거나 한 일은 아니지만 이게 이 정도로 엉터리, 쟤들은 부실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부실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부실 아닙니까? 숫자를 줄여버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뭐 법 적용이라든지 좀 그 고발장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박 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일정도 뭐 지금 휴가 기간이고 하니까 좀 일정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제가 나서기로 한 거, 개표기 조작이라는 게 이거를 사전선거랑 막 섞어서 선거인수 부풀리기랑 섞어서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는데, 이걸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 내용이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도 이 자료를 내놓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다.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아예 빼버리고. 그래서 여기에 30대 222가 나온 거 말고요, 86대 166이라는 숫자도 이게 막 환산하고 추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추계하다 보면 여기 거소 손상도 들어가고 뭐 국외 부재자도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이게 좀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8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아예 좀 단순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어떤 계산을 했냐면은요, 이거를 자 그러니까 유효 득표수 합계라고 하는 거는 기계에서 개표기를 통과했던 사람이 재확인을 했던 그 하여간 실제로 투표한 투표수 합계를 놓고요. 수개표 득표율만 가지고, 그럼 이 개표기를 통과했다, 뭐 거기 득표율이 얼마다, 이거를 아예 빼버리고요. 순수하게 이 재확인한 투표지가 아까 여기서 본 요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요 43표를 각 후보에게 분류를 하고, 그러고도 분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무효,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분류기에서 분류한 숫자인 거고, 사람이 재확인한 요 수개표한 득표율이라고 하는 득표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합산을 해서 그 득표율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일 득표수 그대로 옮겨졌고요. 국민의힘도 옮겨졌고, 관내도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다 옮겨졌고요. 그렇게 하면은 요 합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재확인, 그러니까 사람이 수개표하는 과정에서 얻은 숫자가 1232표고, 국민의힘 윤희숙, 이제 여기가 중성동구 갑이네요. 윤희숙 후보는 54.8%.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의 득표율이 얼마냐,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를 다 떠다가, 여기 지금 중성동구 갑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발표로는 윤희숙 후보가 지고 전현희 후보가 이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 수로만, 사람이 개표한 걸로만 따지면 득표율가 더 많잖아요. 1232 대 1494. 그러니까 이 득표율만 가지고 그냥 당선자를 결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또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뭐 쭉 제 자료를 보시던 분들이 볼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초록색이 개표기에서의 득표수, 이거를 투표소마다 동마다 다
다 당일 관내 관내를 다 입력한 거고, 요 숫자는 아까 여기에 있던 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를 다 입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합계한 거를 요 수개표 수로 적은 거니까요. 요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요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관위 발표한 당선자 수로는 이게 90인데 지금 저 미추홀을이 제외가 됐으니까 90대 161이었는데요. 선관위 발표로는. 어쨌든 제 분석에서는 미추홀을이 빠졌으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건 이런데, 조금 전에 봤던 요 득표율, 예? 사람이 재확인한 수개표한 득표율을 가지고 따져보면 거의 바로 정반대가 되죠. 민주당이 89가 되고 국힘당이 163이 된다는 거예요. 163이 아니고 뭐 미추홀까지 치면 164가 되겠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여기도 이준석, 김종민도 수개표 기준으로 하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죠. 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갖는 데가 저기 아니에요. 개항을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바뀐 거는 후보가 그 당선자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선관위 발표로 따지면 이재명이 당선자로 나왔지만, 보세요. 그냥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만 가지고 따져보면 원희룡 후보가 50.47%고 이재명 후보가 48.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전체 표를 사람이 수개표했다면 이런 가정도 필요 없고, 가보자고요. 개항을 그러면 여기 이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로만 보자고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로 따지면 2330표 중에 이재명은 1137표, 원희룡은 1176표. 예? 그렇게 해서 41대 58로 아니지. 48대 5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 당일 같은 경우는 41대 58이야.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얘들이 하여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당일에서의 조작률이 관내보다 조작률은 더 높아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했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가 최종 결과로 봤을 때는 당일 득표율 조작을 많이 해놓으면 희석이 돼버려서 그 4.15 때 했던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만을 분석할 때는 확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당일 수개표 기준으로 보면 41대 58이야. 에? 볼까요? 조금 전에 여기가 참 개항을 해놨었네. 개항을. 그죠? 개항 3동 사투표소네요. 개항 3동 사투표소. 어떻게 입력했나 보죠. 개항 3동 사투표소. 보세요.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요게 기계에서는 805대 643. 예? 그렇잖아요. 805대 643인데, 숫자가 뒤집어지잖아요.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는 오히려 14대 15로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계한 숫자가, 예? 다 합계한 숫자를 비교해보면 이 수개표한 거에서는 530표 대 748표가 나와서 41대 58로 원희룡이 이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뭐 당일 다시 이 그냥 당일 관내 이 합친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했으니까, 예? 훨씬 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예? 그냥
환산하지 말고 사람이 직접 분류한 표로만 따지면 원희룡이 이겼다. 간단하죠? 저 혼자 간단하다고 자꾸 얘기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선관위 발표로 하면은 89대 161이지만 국힘대 민주당이 이거를 사람이 직접 수개표한 그 득표율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전선거인 수는 뭐 논외로 하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후보가 바뀌는 데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선관위 발표로 하면은 강원 원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송기현 후보가 당선된 걸로 되지만, 사람이 수개표한 걸로 따지면 김한수 후보가 국민의힘이 이겼다. 무려 6.49% 차이로, 77대 53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당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더블이네, 더블. 예? 관내는 오히려 반대네? 아닌가? 36대 63. 55대? 그러니까 관내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여긴 사전선거인 수 불려진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이 한 거에서도 관내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오네요. 그죠? 이 송기현 후보가. 하여간 어쨌거나 다 합쳐서 46.8대 53.2로 그냥 사람이 제약이 난 이 2250표라는 게 전부 다 요 오른쪽 요 사람이 제약이 냈다는 이 숫자를 다 합친 숫자인 거예요. 합쳐서 보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46대 53으로 이겼다는 거야. 46.8대 53.2로. 이거 뭐 쭉 보자고요. 춘천도 떨어졌어. 허영이 국힘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14%까지 차이가 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사람이 확인한 표에서는 국힘이 55.8%고 더불어민주당이 41.54인데 이게 어떻게 허영 후보가 이기냐고요. 와, 이런 거 자꾸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바꿔 놨으니 당일은 더 날걸? 당일은 33대 64예요. 여기도. 한번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구가 따로 있을 테니까 한번 쭉 보자고요. 김혜란. 여기 강원도는 그러니까 강원도는 쭉 제대로 그러니까 개표기를 안 하고 사람이 수개표한 걸로만 득표율로 만약에 당선자를 정했다 그러면 전부 국민이 됐어요. 국힘이 됐어요. 강원도는. 경기도 뭐 쭉 보시면서 이 가나다 순으로 돼 있으니까요. 쭉 한번 보시죠. 김종혁 이 양반이 이번에 저기 최고위원이 아니고 뭐 하여간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양반도 됐어야 될 사람이 떨어진 거야. 여긴 뭐 1.8%니까 그나마 알딸딸하고. 고양시정도 김용태 후보가 3.36% 차이로 이긴 거예요. 여기 이모경, 김기남, 여기도 김기남 후보가 이겼네. 딴 데는 모르겠고. 황명주, 나태근, 박진호, 홍철호, 김용민이도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무식하게 조작을 한다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남양주 병원 가볼까요?
10%나 조작을 해놨잖아. 당일로 따지면 당일표 사람이 수개표한 걸로 따지면 2322표를 사람이 깠는데 907대 1324가 나왔어요. 39대 57%야.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개표기에서 10몇 프로를 조작해가지고 김용민이 당선이 되게 만드냐고요. 에? 이런 거지 같은 자가. 자, 이런데 안 바뀌었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사전선거인수 집어쳐 넣는 거 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데예요. 부천갑하고 제주 을만 빼고 나면 수원시 갑, 병, 수원시 병, 수원시 정, 문제의 수원시 정도 여기는 뭐 수개표한 게 아예 그냥 무효로 처리로 다 돼버렸으니까 여기도 분명히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수원 고발장에는 이 개표 상황표도 다 증거로 들어가니까 그거 쫙 합산했을 때 이수정 후보가 이겼다. 수개표한 걸로만 따지면. 에? 여기 안성인가? 안성이죠. 김학영 후보도 그렇고 이재정 이 여자도 떨어졌어요. 에? 이런 데도 봐봐. 안성시 같은데 13% 차이로 이겨요. 13% 차이로. 김학영 후보가 사람이 재개표한 숫자로만 보면, 에? 사람이 재개표한 숫자로만 따지면, 아니, 개표기 통과한 득표율이 아니고, 재확인 득표율. 42대 55로 이겼다니까? 예? 2048표 중에 862대 1135로 이겼다니까요. 김학영 후보님. 에? 님자 붙이기도 그렇다. 그렇게 점잖은 척들은 하면서 13% 차이 나는 거를 뒤집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심재철 후보도 이런 여자 좀 날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식, 이원모. 여기 구승창 고속도 여기도 10.8, 여기는 그냥 개표, 사람 재확인한 걸로, 여기는 뭐, 이제 소송이 됐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여기는 더블 이상이야, 더블 이상. 당일 득표수 1104표 중에 민주당 부승찬 후보는 348표고, 고속 후보는 756표예요. 더블 이상을 이겼어. 에? 그나마 사전선거인 부풀리게 해가지고 관내 다 넣고라도 (10% 차이로) 11% 차이로 이긴 거야. 황당하죠? 용인시정 이현주도 와, 이런데도 봐. 12%야. 에?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로는 12% 이상 이긴 게 어떻게 뒤집어지냐고요. 에? 그나마 참, 아니 제가 자료 만들 때는 그냥 쫙 그냥 에? 조건부 서식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지만 이게 다시 넣고 보니까 정말 황당하네. 헤이! 하남시 갑 추미애 여기가 16%. 야, 이거는 해보기를 잘했네. 16%나 이겼네. 이용 후보가. 사람 표로만 따지면 추미애가 16%로 진 거예요. 에? 총 1677표 중에 추미애는 701, 이용 후보는 976. 그래서 41대 58이야. 당일로만 볼까요? 여기도 따블이네. 당일은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가 없었으니까 요거 당일 득표율만 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해 봐야겠다. 당선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 되면 거의 33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 당일, 요거 끝나고 당일 득표율만 가지고 다시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계산해서. 지금 여기서는 당일 관내 관에 다 합친 걸로 일단 보자고요. 하남시 을도 바뀌고. 이준석,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영훈 후보를 가볼까요? 이거 사전선거인 수는 부풀려 놓고, 예? 여기 보세요. 골 때려요. 사전선거인 수는 왕창 부풀려 가지고 공영훈 한 대다 넣어줬는데, 요 4, 5일 사이에 이 공영훈 후보가 뭐가 문제가 불거졌었나요? 어디였지? 자식한테 태릉인가 어디, 그, 중요한 거, 중요하라 그랬나? 이건 그렇게 그게 발각되고 나니까 사전선거에서 부풀려가지고는 왕창 넣어줬는데, 개표기 조작은 오히려 이준석이한테 도움을 줘버린 거예요. 여기서 빼가지고 이준석이한테 넣어준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로 따지면은 공영훈 후보가 됐어요. 예? 아, 여기도 그냥 당일 득표하려면 당일 득표율로만 따지면은 이준석이가 됐네. 예? 근데 사전선거에 수 왕창 부풀려 넣어준 게 있어서 그나마 합산하면은 이준석이보다 이긴 걸로 나오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는 이 사람이 제약이 난 그 수개표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서는 공영훈 후보가 윈. 예? 뭐 검은 글자는 볼 것도 없고요. 여기도 보세요. 경남도 유일하게 여기 창원 성산구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기도 수개표로만 따지면 12.5%로 이겼다니까, 강기훈 후보가. 야, 뭐 경북이야 볼 것도 없고. 대전도요. 대전도 보세요. 예? 대전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칸을 한번 보자고요. 13.6%로 이겼어. 사람이 수개표한 숫자로 따지면. 여기 16.5%로 이겼어요. 예? 서구 울 같은 경우에는 박범계도 7.5% 차이로 졌어야 정상이에요. 예? 대전 중구도 12.6%로 졌네. 예? 아유, 깝깝합니다. 박범계 한번 가볼까요? 박범계. 44대 52. 2137표 중에 957표, 1118표. 당일로 따지면 여기도 뭐 36대 61이네. 와우. 부산도 8점, 그냥 수개표로 한 걸로 따지면은 8.6% 차로 전재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뭐해. 서병수 떨어지고 나니까 이번에 무슨 선관위원장 가가지고 그 엉터리 선거 결과 발표하고, 예? 동생은 또 뭘로 갔죠? 정책위 의장? 정책위 의장 아니고 사무총장으로 갔나? 아휴, 그러니 이거 국힘을 기대해서 뭘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난망한 일. 서울도요, 강동, 강북 다 국민의힘이 이긴 거예요. 진선미 후보도 4.78%, 전주의 후보가 4.78%로 이겼고, 예? 여기도 이재용 후보가 3.18%로 이겼고, 천준호? 여긴 그나마 뭐 0.38%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보훈처장 하셨던 보훈부 장관 하셨던 이분도
3.1%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서울이 그 강북 쪽이라고 해서 이게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예? 아우, 이인영, 고민정, 이정은 다 날릴 수 있었는데 5%, 4%, 3% 차이로 이겼는데 다 날렸네. 동대문 갑도 사람이 한 표에서는 동대문 갑을 동작 갑까지 다 이겼네. 4%, 6%면은요, 이거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당선된 게 선관위 아이고, 선관위 발표는 53대 44네? 김동아, 얘 학폭 논란이 있는 애 아니에요? 얘도 떨어졌어야 될 놈이 붙은 거고. 남인순, 우럭 남인순이도 좀 어후, 여기도 6%. 서울에서는 엄청 크게 조작한 건데, 이거. 박영찬 후보도 10%. 에? 한번 가볼까요? 이분들이 이런 거 안 보나? 에이씨. 0.79% 차이로, 아니다. 몇 프로 차이야? 0.7% 차이 맞네. 맞나? 0.8%. 이게 사람이 수개표 한 걸로만 따지면 1775표 중에 972표 얻어서 54%는 얻었다니까요. 박용찬 씨.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최고위원 나와서 뭐 선거할 때 대표로 나온 사람들도 3명 나와서 뭐 어쩌고 김민전 후보 빼놓고 나면은 후보로 나와서 떠들 때는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당원들 표 얻으려고 한 얘기밖에 더 돼, 이 사람들아? 그 뒤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내건 원외건 간에 하나 믿을 사람 없어요, 진짜. 최재형 후보도 종로구도 최재형 후보 됐네. 윤희숙 여긴 뭐 9%, 박성준 여기는 12%. 아유, 숫자 보니까 더 짜증나. 여기도 세종시 같은 경우도 사람이 제약이 난 걸로만 따지면은요 53대 46으로 국민의힘이 이겼다니까. 세종자치시 을도, 울산 동구 뭐 이 사람은 내가 전화까지도 했는데 아이씨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아, 여기는 27%에 이긴다니까 이긴다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사람이 제약이 난 거 맞네. 35대 57이네. (36대 57) 36대 57. 당일로만 따지면 32대 50, 33대 60. 근데 제가 전화했을 때는 울산 동구였나? 맞는데? 이 사람 아주 쿨하게 별 생각 없어요 그러던데. 계양구 갑. 뭐 계양을 원희룡 후보도 아까 처음에 왔지만 이긴 걸로 나오고. 허종식 여기도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박찬대 여이씨 12%. 그냥 다 관내 다 합쳤을 때 2520명 중에 1086표, 1388표.
그래서 12%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2522명이면은 거의 2.5% 아니야. 10만 8천 명, 11만 명에서 2,500명이면 2.46% 정도 되네. 그 이런 자가 지금 뭐 대표 대행이니 원내 대표니 해가지고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요거는 짤로 만들어서 올릴만 하겠다. 사전선거인수법 풀리기는 막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손으로 한 걸로는 12% 차로 이겼습니다. 에? 박찬대 12% 차로 떨어졌습니다. 요런 거 짤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하자고 해봐야겠다. 정일영이도 떨어졌고. 아휴. 뭐 전라도 조금 볼 필요도 없고. 제주도도 갑은 서귀포는 12%. 아니 이렇게 뒤집어진 거면 그래도 양심상 뭐 한 3, 4%에서 뒤집어졌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근데 사람이 재개표한 걸로는 12%나 이겼는데 어떻게 뒤집어지게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봐, 정진석 이런데 13%, 사람이 개표한 거에서는 13%, 13.5%나 이겼다니까? 가볼까요? 와우, 여기는 뭐 4,000표나 돼, 4,000표. 이놈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기계가 뭔 요동을 쳤길래 분류를 못한 게 4,000표나 나오지? 거의 4%인데? 4,141표 중에 1,758표? 2,319표예요. 예? 기계가 분류를 못해서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 수개표율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근데 이렇게 바꿔놨으니 당일 볼까요? 당일? 당일에는 39대 59야. 20% 차이가 나. 20% 차이가. 2548표인데 2548표 중에 997표 1500표 얻었어. 뭐 쿨하게 인정하고 나니까 비서실장 가 있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러니 뭐 하겠어요. 저 사람들의 세상이 따로 있는데. 논산 당진 다 바뀌었고 아산시가 복귀왕이도 여기도 뭐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도 엄청나고 여기는 문진석 신범철 충청북도도 다 국힘이에요. 근데 다 인정하고 그냥 이런데 봐. 청주시 상당구 사람 손으로만 개표했으면 개표한 걸로 해서는 56대 40인데 예? 어떻게 발표됐나 볼까요? 51대 4 반대로 뒤집어졌잖아. 51대 45로 이긴 걸로. 숫자를 그냥 확 뿌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저도 충청도 살고 있으면서 이런 거 보니까 확 짜증이 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그 사람 손으로 한 게 몇 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인마 너 그렇게 어거지를 써? 예? 어거지 쓸만 하다니까요. 이 숫자를 지금 다 합쳐보면 유효득표수 합계 있었죠. 그리고 득표수 합계 있었죠. 요거를 다 전국의 거를 종로소부터 저기 전라도 저기 제주도 서귀포까지 쫙 합친 숫자가 이거예요. 전국의 유효표 숫자가 2,911만 8천이라니까. 후보별로 분류된 숫자가 여기는 2,416표가 2,241표 수원 정거 저는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에는 2,241표 빠져 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70만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만 표를 가지고 후보자를 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163대 미추홀까지 넣으면 164대 89가 된다는 거예요. 에? 71만 2천 명.
제가 얘기했었죠. 선관위에서 이자들이 계속 이직거리를 하겠다고 저 유권자 의식 조사 이래가지고 했던 거 제가 말씀드릴 적 있죠. 4,380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전국의 유권자가. 그러니까 대략 4,400만 명 잡고 4,400만 명을 4,400만 명을 조사하는데 그 여론을 조사하는데 몇 명을 샘플로 했는지 알아요? 이게 4,300. 1690대 숫자도 안 잊어버려. 1693명. 숫자 해보세요. 0.0, 뭐, 퍼센트로 따져볼래도 0.00351, 8천, 다시. 4,380만. 0.00387%예요. 예? 전 국민의 여론조사를, 예? 선거가 뭐 엄청 뭐 이번에 뭐 정확하게 됐다는 둥 뭐, 예? 사전 선거가 투표율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둥 개뿔 700만 표 빼고 나면 투표율 57%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자고요. 4,300만 명을 여론조사라고 뭐 저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율 그 조사할 때도 2,000명 안 넘을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뭐가 막 나라가 뒤집어지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나 올랐네 그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에 따지면 지금 저는 771만 7천 표가 실제로 사람이 개표한 결과를 가지고 163대 89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6% 너는 2,900만 표를 사람이 찍었는데 임마 지금 와가지고 71만 7천 표 가지고 누가 이겼네 졌네 따지고 자빠졌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너네는 그러면은 1,500명 2,000명도 안 되게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듯이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면 그 지랄들 하고 그랬어?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7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63대 89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지금 이 결과가 그거라니까? 사전선거인 수 이런 거 다 빼고 부풀린 거 빼고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냥 개표율 수개표한 숫자로만 했을 때는 당선자가 이렇게 나온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면면을 살펴보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시간이 50분 다 돼가네. 아우 죄송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자료 올릴 거는 거의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저기 지역구 자료 같은 경우야 관심이 없으신 데를 일부러 찾아보기는 그렇지만 총량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혹시 안 보신 부분이 있으면은요 정작 22대 총선 그 총량으로 했던 자료는 그 히스토그램이랑 한 거 이런 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계속 하루에 한 거의 100명 가까이가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는 아무튼 수원정 쪽을 파서 누가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적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확 지워버렸었는데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거를 발견했으면 내가 고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쭉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뭐 반향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를 떠나서 이제 제가 리스크에 노출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검찰이고 경찰이고 작살낼 일인 거니까 제가 믿고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뭐 위원장이나 그 전산입력원이나 하여간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긴 받아야죠.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밤새 작업한 결과를 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가지고 잘못 입력했다. 모르죠. 그게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선관위에 이렇게 통신이 돼가지고 자료를 끌고 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밤새 작업하고 책임지고 했던 일인 것 같으면 그 개표 상황표랑 나중에라도 결과 나온 걸 한번 비교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알고도 뭉갰을까?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합당하게 법에 따라서 그 조치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공직선거법 보다 보니까요. 와, 이건 뭐 선관위에서 그냥 공무원이고 교직원이고 은행원이고 차출 이러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더구만. 예? 그러니 개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하겠어요. 예? 공무원 노조에서도 선관위 상대로 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뭐 저 종사원으로 참여했다가 혹시 처벌을 받게 될지 최소한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왔다 갔다 불려다니다 보면 짜증나고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저 파견해서 선관인 선거관리 업무 해라 그러면 미쳤다고 하겠어요? 안 하지? 네? 동료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야, 선관위에 가서 뭐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입력하라는 대로 했는데, 자료가 저렇게 엉터리로 발표돼가지고, 뭐, 방조죄로 뭐 처벌을 받네 어쩐네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선관위를 그냥 왕따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발건이. 그래서 뭐 고발은 하는 것까지는 제가 결심이 섰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시콜콜 자꾸 얘기해봤자 뭐 그렇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과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당일 요 똑같은 테이블을 당일 득표율을 수개표율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그냥 뭔가 얼추 배제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숫자가 89대 100, 86대 166에서 89대 163이 된 거는 거기 고소선상하고 국외부재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지금 전체 흐름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말 엄청 많았네. 죄송합니다.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